우선 1번 문제를 봐보시면 각 함수 fgh가 f는 3의 거듭제곱, g 같은 경우는 7의 거듭제곱, h는 7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띄운다? 반복성을 띄울 거다. 그러면 일단 각각의 거듭제곱의 반복성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3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3이 될 거고 3의 제곱은 9니까 1의 자리가 9. 그러면 3의 세제곱은 우리가 1의 자리만 찾으면 되니까 아까 1의 자리 구해서 3만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7이 되니까 1의 자리는 7. 그러면 3의 4제곱은 7, 3, 21이니까 1의 자리가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3의 5제곱은 1의 자리가 다시 누구로 돌아온다? 3으로 돌아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3의 거듭제곱, 즉 f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3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가 이렇게 4칸마다 반복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로 g를 볼 건데 g는 7의 거듭제곱이잖아요. 7의 1제곱 7, 7의 2제곱의 1의 자리 9, 그러면 7의 세제곱의 1의 자리는 9, 7의 63이니까 3 될 거고 7의 4제곱의 1의 자리는 3, 7의 21 돼서 다시 1로 돌아오겠죠. 1이 되겠죠. 그러면 7의 5제곱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가 7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7의 거듭제곱도 1의 자리가 이렇게 4칸마다 반복을 일으킨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h가 9니까 9의 거듭제곱은 9의 1제곱의 1의 자리 9야. 9의 제곱은 1의 자리가 81 돼서 1 되죠. 그러면 9의 세제곱은 이 1에다가 9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니까 1의 자리 9 이렇게 돌아와서 얘는 이렇게 두 칸마다 반복을 일으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얘를 봐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G10을 다시 어디에 넣으라는 거야? F에 넣으라는 거지. 그럼 일단 G10을 구해야 되는데 G10은 G가 7의 n제곱의 1의 자리니까 7의 10제곱의 1의 자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4칸마다 반복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10을 몇으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보면 되겠지. 두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니까 두 번째 함수값을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하면 9로 연산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이제 F9를 구하면 되고 9 같은 경우는 F에 넣으시면요. 그럼 3의 9제곱의 1의 자리를 봐야 되잖아. 근데 얘는 4칸마다 이렇게 반복을 일으켰으니까 9를 이번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큼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첫 번째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3이 된다. 그래서 이만큼 얘는요. 연산을 처리해 보면 3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봐보시면 두 번째는 G.H5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5를 일단 H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 이 결과를 다시 G에 넣으라는 거야. 근데 H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칸마다 반복을 일으켰잖아요. 두 칸마다. 이게 H의 상황이었죠. 그러면 5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9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만큼은 9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린 이제 다시 G 뭐를 구하면 되냐면 9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G 같은 경우는 이제 7의 거듭제곱이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규칙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9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 칸에 있는 걸 함수값으로 계산하라는 거지. 이만큼은 이제 7이 될 거니까 3 더하기 7에서 문제 정답이 10이 될 거야. 그 다음 2번 문제를 봐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f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fn이라는 함수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대응되는 결과가 다르대. 그랬을 때 아래 f.fk가 7이 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거꾸로 찾아올 거야. 거꾸로 찾아온다는 게 뭐냐? 일단 k를 f에 넣잖아. 그럼 fk가 될 거야. 그럼 이 결과를 다시 f에 넣었을 때 7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 가로 안에 있는 fk를 모르니까 일단 네모로 취급을 하는 거야. 내가 fk를 네모로 취한한다는 거지. 그럼 f 네모라는 결과가 7이어야 돼. 근데 이 fn이라는 함수는 내가 넣는 네모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7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넣을 네모가 홀수였어. 그러면 홀수일 때는 내가 넣은 값에 3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네모에서 3을 더한 결과가 7일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때는 계산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네모 더하기 3이 7이 돼야 되니까 네모가 4가 되잖아. 근데 지금 첫 번째 상황은 내가 설정한 네모가 홀수인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네모가 짝수가 나와. 어때? 오류를 일으키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선 정답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봐봐. 만약에 내가 넣을 네모의 값이 짝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어떤 네모라는 짝수를 넣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n을 넣었을 때는 2분의 n 더하기 2를 계산하라 했잖아. 그러면 네모를 넣을 땐 2분의 네모 더하기 2가 이렇게 7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7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 넘기면 2분의 네모가 5가 되니까 얘 다시 넘겨주면 네모 값이 몇이 된다? 1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네모라고 했냐면 fk라는 이 결과를 네모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네모 값은 지금 10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 네모가 짝수일 때 딱 구한 결과가 짝수 10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를 거꾸로 찾아오면 되는 거야. 이번엔 fk가 10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이 fk가 10이 된다는 상황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넣은 k가 홀수였어. 이건 홀수인 상황이야, k가. 그러면 내가 넣은 k라는 값에다가 3을 더해서 10이란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땐 k 값이 7로 연산이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내가 넣은 k가 짝수였어. 그러면 이때는 2분의 k 더하기 2를 해서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구한 결과가 1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 2 넘겨주면 8이고 다시 2를 곱해주면 k 값은 16이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은 최종적으로 찾아보니까 7이랑 16이 나오죠. 그러면 7 더하기 16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23이 되겠죠. 3번 문제는 위의 문제와 똑같아요. 잘 보세요. 얘는 아까 과정에서 f가 한 번 더 추가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f 그 다음 fk가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이게 7이 되는 결과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두 번째까지는 찾아놨잖아. 이걸 만족시키는 k가 뭐였냐? 7이었냐 16이었다라는 거죠. 7이나 16이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이만큼을 일단 네모라고 했을 때 봐봐. 이 f 네모가 7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거꾸로 찾아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네모가 홀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네모에다가 딱 몇을 더했을 때 3을 더했을 때 7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모가 뭐가 나오냐면 4 짝수가 돼서 내가 지금 설정한 케이스는 홀수인 케이스니까 5를 일으키죠. 첫 번째 케이스에선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넣을 네모가 만약에 짝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위와 마찬가지로 얘가 2분의 네모 더하기 2가 7이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면 네모 값이 몇이 된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시피 10이 나온다. 근데 이 10이라는 값은 우리가 설정한 조건인 짝수라는 걸 만족시키니까 이 네모가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네모가 뭐였냐? f하고 fk였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10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안이 복잡할 때는 이만큼을 그냥 과감하게 어떤 네모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엔 f 네모의 값이 1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네모가 홀수였어. 그럼 내가 네모에다가 3을 더해가지고 구한 값이 10이 된다는 거지.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네모는 뭐라고 생각하고 홀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잖아. 그럼 이때는 계산을 해보면 네모가 몇이 나오냐? 7이 나온다. 즉 이걸 만족시키는 네모 값이 7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는 내가 넣는 네모의 값이 이렇게 짝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모가 만약에 짝수였어. 그러면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모를 넣었기 때문에 2분의 네모 더하기 2의 값이 10이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해서 넘기면 8이고 곱하기 2로 넘기면 네모 값은 16이 나오잖아요. 즉 이 네모가 지금 짝수일 때를 구했는데 실제로 구한 값 16은 어때요? 짝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쌤이 1로 넘겨볼게. 다시 파란색으로 처리를 해보자. 우리가 fk를 네모라고 처리했더니 이 fk라는 이 네모의 값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나왔냐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7이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16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7이 될 수도 있고 이 fk의 값이 아래 케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1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6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얘를 네모라고 처리했잖아.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쫓아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이번에는 fk의 값이 7이어야 된다 했죠. 그럼 다시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어떤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k가 홀수였어. k는 홀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이 f라는 함수에 이번엔 k를 넣는 거니까 k에다가 3을 더한 게 7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구하게 되는 k 값이 4가 되잖아요. 그럼 짝수란 말이야. 근데 이건 k가 홀수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케이스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k가 짝수였다라고 생각해봐. k는 짝수였어. 그랬을 때 결과가 지금 7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k를 이제 f에 넣으니까 2분의 k 더하기 2가 7이 된다. 그럼 얘 넘겨주면 5고 곱하기 2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k 값은 1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0은요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지. 일단 정답에는 10이라는 k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fk가 16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k가 홀수였어. 그럼 k에다가 3을 더한 게 16이어야 되잖아. 얘는 k가 홀수인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는 넘겨주면 k가 13이 되는데 어때요? 13은 홀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럼 이런 k에는 13도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 k가 만약에 짝수였어. 그럼 2분의 k 더하기 2가 16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짝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넘기면 14고요. 곱하기 2로 넘기면 k 값은 몇이 나온다? 28이 나온다. 근데 28은 여전히 짝수잖아요. 짝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잖아요. 28도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10, 13, 28이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걸 지우개로 일단 지우고요. 4번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f.g가 지금 g.f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합성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f.g와 g.f가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양변에 동일하게 어떤 x를 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좌변은 x를 g에 넣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넣었다는 거고, 우변은 x를 f에 넣고요. 그 결과를 다시 g에 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도록 할까? 좌변부터 풀어보세요. 좌변은 일단 gx가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지금 다시 f에 넣는단 말이야. 그럼 f는 어때요? 내가 어떤 x를 넣으면 거기에 2k를 곱하라 했지. 그럼 난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넣었으니까 여기에 2k를 곱하고 f에서 말한 것처럼 7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우변을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gfx였잖아요. 그럼 fx는 일단 2kx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얘를 다시 g에 넣어야 돼. 근데 g라는 함수는 봐봐. 내가 x를 넣으면 거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k를 더하라며.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kx 플러스 21에다가 다시 k를 더하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의 결과가 뭐 해야 돼? 아예 동일한 함수꼴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쌤이 좌변부터 여기부터 전개를 해볼게.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6kx고요. 2k랑 k 곱하니까 2k제곱 마이너스 7이 돼서 뭔가 1차 함수 형식처럼 식이 쓰여져 있죠. 아직 k가 0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1차 함수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k제곱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상수항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랑 우변도 전개를 해봐. 얘는 마이너스 6kx 이미 전개가 돼 있네요. 그러면 플러스 21 더하기 k가 얘는 상수항이 되겠지. 어차피 1창 마이너스 6kx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상수항이 동일해져야 왼쪽 함수식과 오른쪽 함수식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랑 같다는 식에서 k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2k제곱 마이너스 k 되고 21 넘겨주면 마이너스 28은 0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값 구했으니까 인수분해 세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1이고 28은 4, 7 이렇게 쪼개지나요? 그럼 얘 4, 7 이렇게 가져가고 마이너스를 4가 가져가면 되겠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k 플러스 7 곱하기 k-4는 0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최종적으로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나 또는 4가 되겠죠. 둘 다 정답이 돼야 되겠죠. 넘어가셔가지고 5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지금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근데 fx에 대해서 x가 2일 땐 함수값이 8이고 2가 아닐 땐 다 너희가 넣은 값에서 2를 빼줘가지고 함수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에 대한 도표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죠. x에서 x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2, 4, 6, 8을 넣을 거야. 그러면 대응되는 공역도 2, 4, 6, 8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 가지고 봐보시면 2는 일단 8에 대응돼. 그러고 2가 아닐 때는 2를 빼라 했으니까 4를 넣으면 2 빼주면 2, 6을 넣어주면 2 빼주면 4, 8을 넣어주면 2 빼주면 6에 대응된다는 거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g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일단 g2는 6이 된대. 그러면 g도 일단은 그려보자. g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봐보시면 2, 4, 6, 8에서 이제 2, 4, 6, 8로 가. 근데 어이구
왜 이게 8이 바로 써져요? 그렇죠? 여기가 6 그러고 8. 근데 G2의 값은 6이 된다 했으니까 얘랑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또 F.G랑 G.F가 같다 했으니까 여기 양변에 X를 대입하면 FGX의 합성함수와 그 다음 GFX의 합성함수가 동일한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합성함수에 대한 도표를 그려보자 이거야. 일단 첫 번째로 X에서 이렇게 X로 가고 다시 X로 가는데 쌤이 좌변에 있는 얘부터 그려볼게. 그럼 얘는 G를 통과하고 F를 통과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맨 처음 G를 통과하는데 2468에서 이제 2468로 갈 때 동그라미는 귀찮으니까 쌤 안 그럴게. 일단 얘는 이거 하나는 안다는 거지. G2는 6에 대응돼야 돼. 그리고 이제 F에 대응 관계는 모든 걸 알고 있죠. 얘는 2468이 이런 식으로 2는 8에 그 다음 4는 2에 6은 4에 그 다음 8은 6에 이렇게 대응되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함수도 봐보시면 오른쪽은 gfx니까 오히려 x에서 x로 가는데 얘는 누굴 먼저 거쳐가게 되냐면 f를 먼저 거쳐가고 그 다음 g를 거쳐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2468 그리고 여기 2468 그리고 여기 2468을 이렇게 봤을 때 마찬가지로 f에 대한 관계 아니까 완성시켜 놓으면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지. 그 다음 G2는 6이 된다 했어. 그럼 이 둘의 합성함수가 같아진다는 건 합성함수는 중간 과정은 연산 과정에 불과하죠. 그냥 이 합성함수를 첫 번째 합성함수로 해석해보면 이 합성함수엔 2를 넣었더니 그냥 6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에 도착했다는 거야. 4에 도착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1번 합성함수가 2를 넣었을 때 4가 나왔으니까 2,4가 그래프에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이 동일한 함수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도 2를 넣었을 때 최종적인 도착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4에 가야 된다는 거지. 얘도 2,4가 찍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가 일단 8에 들렸다가 4에 도착하려면 G8이 이렇게 4와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G8은 4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저절로 이렇게 G8이 4랑 이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다시 왼쪽 1번 함수를 봐보면 여기에 만약에 8을 넣었다 생각해봐. 이 합성함수에. 그럼 얘는 4를 거쳐 갔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2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1번 합성함수는 8을 넣었더니 2에 도착했다는 거니까 8,2가 찍힌다는 거죠. 그럼 우변도 8,2가 찍혀야 동일한 함수로 본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8을 넣었을 때 2에 도착하려면 8은 일단 6까지 가니까 여기가 얘랑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즉 G6이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로 치면 G6이 또 2랑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G6이 2가 되면 여기를 6을 넣어보세요. 1번에. 그러면 6 넣으면 2 되고 2 넣으면 8에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6을 넣으면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야? 6을 넣으면 이렇게 8에 도착한다는 거니까 6,8이 찍힌다는 거지. 그럼 우변도 이제 6,8이 찍혀야 동일한 함수로 볼 거니까 내가 6을 딱 이렇게 출발시켰을 때 4를 도착했다. 최종적으로 이 4가 여기 8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G4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양쪽의 대응 관계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인 도착이 다 동일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G4의 값 구하라 했는데 G4의 값은 8이 되죠. 4를 넣으시면 이렇게 8에 도착하잖아요. 그 다음 G6의 값 구하라 했는데 6 넣으시면 어디에 간다? 2에 간다. 그래서 얘는 2. 그러면 2 곱하기 8, 16에서 3 곱하기 2, 6 빼줄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10이 되겠죠. 다음 6번 문제를 볼 건데 또 많이 써져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이렇게 보자. 얘네들도 이제 실제로는 교재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이 안이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파란색으로 보자. 이 안이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f-1의 값과 f2의 값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f의 가로 안의 모습을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는 x값을 찾아보는 거야. 즉 가로 안에 있는 게 지금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로 만드는 x값을 우선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얘 이항시켜보세요. x-1이고 얘 분모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넘기면 2x고 얘 넘기면 0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0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죠. 애초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의 양변의 x에 0을 대입해보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양변의 x에 0을 대입해보면
어차피 얘는 x에 0을 넣으니까 이렇게 0 더하기 1 돼서 1분의 여기에 0 넣으니까 0 빼기 1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1이 갖춰진다는 거지. 그럼 오른쪽 변 x에도 0을 넣으니까 2 곱하기 0의 제곱은 0이잖아요. 그럼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작업도 똑같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번에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을 2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얘 마찬가지로 이항시켜주면 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2니까 이제 얘 이항시켜주면 x 되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스몰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이 가로 안의 모습이 2가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얘의 양변에 x에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1 돼서 마이너스 4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될 거고 빼기 3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F2의 값이 18에서 3을 빼준 15가 된다는 거지. 아까 마이너스 3이었고 지금 15 나왔으니까 두 값을 더하면 정답이 15가 아니라 이렇게 12가 되겠죠. 문제 정답 1번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그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 봐보면 일단 이렇게 나오지. 각 함수 fx와 gx를 이미 알고 있어. 근데 1번 문제를 봐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 hx를 구하라 했거든. 근데 좌변을 풀어보면 얘는 gx를 다시 f에 넣은 결과가 내가 궁금해하는 hx가 된다는 거잖아. 일단 gx를 풀어보면 gx는 1-2x야. 그럼 얘를 다시 f에 넣은 결과가 우리가 궁금했던 hx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f란 함수는 봐봐. 내가 x를 넣으면 내가 넣은 값의 2배하고 1을 빼라고 했죠. 그럼 1-2x를 넣을 거니까 여기에 2배를 하고 1을 빼준 게 내가 궁금했던 그냥 hx가 된다는 거지. 얘 바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2랑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4x잖아요. 2랑 1 곱하면 2죠. 그럼 2에서 1 빼주면 1 빼주면 1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2번 문제는 봐봐. 내가 궁금해하는 함수가 hx인데 이 합성의 관계를 풀어보면 얘가 안쪽에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다시 f에 넣은 결과가 gx라는 함수랑 똑같아진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f란 함수와 g란 함수의 대응 관계는 알고 있고 내가 궁금해하는 hx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땐 쌤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함수 hx를 그냥 상수 미지수 취급하라고 하는 거 했지. 그러면 좌변은 봐봐. hx를 f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hx를 f에 넣으면 f는 내가 넣은 값의 2배를 하고 1을 빼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거고 우변 gx는 1-2x가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이항시켜주면 이제 플러스 1로 넘어오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2-2x가 되겠죠. 그럼 여기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hx는 2-2x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x가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1-x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험에는 봐봐. 얘는 합성의 관계를 풀어보면 fx를 다시 h에 넣고 그 결과가 gx라고 확인할 수 있대. 그러면 이 안쪽도 알고 있고 바깥쪽도 알고 있지. 그러면 오히려 hx라는 함수가 궁금하다는 입장에서 이 안쪽에 복잡한 구조를 띈다는 거죠. 그럼 이 관계를 일단 풀어보면 fx가 누가 되냐면 2x-1이야. 그럼 이게 이제 gx가 된다 했으니까 1-2x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hx가 궁금한데 이 안이 이렇게 복잡할 땐 뭐라고 했냐면 치환하라고 했죠. 그러면 쌤이 여기는 2x-1을 이렇게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2x-1을 지금 t로 치환한 거잖아. 그럼 얘 넘겨주면 x값은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1이었고 여기 곱하기 넘겨주면 2분의 t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x자리엔 대신 2분의 t 플러스 1을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내용을 여기 정리해보면 h하고 가로 안이 복잡했던 건 내가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우변이 1-2 곱하기 x인데 내가 여기를 t로 바꾸는 순간 이 함수의 변수를 t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몰 x 대신에 t라는 변수를 쓸 수 있는 2분의 t 플러스 1로 꼴을 바꿀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아까 치환한 내용에서 x를 2분의 t 플러스 1로 바꿔도 된다는 걸 확인했잖아.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ht고요. 1-2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ht는 1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t가 될 거다. 근데 t는 변수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hx가 궁금했으니까 이 t를 다시 x로 기입을 바꿔주면 hx는 마이너스 x예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풀어봤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8번은 여기 자리를 보면 이렇게 이 안에 합성의 관계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다? 합성함수는 순서를 바꾸는 건 일반적으로 허용치 않지만 이 결합을 하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다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쌤이 가로의 순서를 여기를 지우고 얘네 둘을 먼저 합성한다라고 생각할게. 그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을 일단 f에 넣어. 그럼 f-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g랑 h를 합성한 함수에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h.g란 합성함수에 넣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f-1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fx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아이고 봐봐. 쌤이 여기 빨강색 이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어디에 넣으라는 거야? 이 h.g라는 합성함수에 넣으라는 거지. 근데 h.g라는 합성함수는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이 합성함수에는 x를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대. 근데 난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넣을 거니까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제곱하고 여기에 2a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최종적인 결과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6일 거고 마이너스 2제곱 4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상수항은 플러스 5 되고 우변은 0이 남겠지. 그럼 얘 인수분해주면 a-1 곱하기 a-5는 0인 거니까 a 값이 1이 되거나 5가 될 거다. 그래서 a 값은 1이 되거나 또는 a 값은 5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쌤이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보자마자 이 합성을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꿨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h.g라는 합성함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모르는 g.f의 구도를 합성할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는 h.g를 먼저 이렇게 합성한 얘를 먼저 연산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그 다음 9번 문제를 봐보시면요. 지금 각 함수 fx와 gx를 알고 있고 이 관계 속에 놓여있는 함수 hx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이 합성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풀어볼게. 그러면 좌변을 풀면 x를 f에 일단 넣고요. 그 다음 이 결과를 다시 g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 다시 이 결과를 h에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우변은 gx가 돼서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가로 안쪽은 풀어볼 법하잖아. 내가 f랑 g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거든. 근데 내가 다시 얘를 g에 대응을 시키잖아요. g는 함수의 관계 자체가 어때요? 내가 어떤 x를 넣었을 때 거기에 5배를 하고 1을 더하라 했죠.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g에 넣으면 여기에 5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가 될 거고 여기에 다시 1을 더하라는 거야. 즉 이 안쪽을 셈 빗금친 얘를 풀어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h에 넣게 되면 함수 gx랑 동일해진다 했는데 함수 gx는 5x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7번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과 똑같죠. 함수 hx가 필요한데 이 안이 이렇게 복잡해. 그럼 뭐 하기로 했냐면 치환하기로 했죠. 쌤은 깔끔하게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을 이렇게 t로 치환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가 되지. 내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10x는 t 마이너스 16일 거고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0분의 t 마이너스 16이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는 이만큼을 t로 치환했어. 그러면 이 함수의 h하고 가로 안의 모습은 깔끔하게 t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 함수의 변수를 t로 보는 거니까 이 식의 오른쪽 변도 t에 대해 표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 여기에는 이렇게 x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5 곱하기 하고 x 자리에 이 내용을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t 마이너스 16 하시고 플러스 1과 똑같아질 거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면요. 그냥 빨간색으로 정리할게요. ht는 5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2분의
t-16 플러스 1 된다는 거지. 그럼 위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t고 얘 약분해주면 플러스 8이니까 거기에 1 더해주면 플러스 9가 된다. 그래서 ht란 함수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구한 거야. 근데 이 t는 변수에 불과하니까 내가 이 t에 대한 문자의 표기를 x로 바꾼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h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다음 넘어가셔서 10번 문제를 볼 건데 10번 문제의 내용을 봐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f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a로 가는 함수야. 그리고 3 이하일 땐 x 플러스 1에 x가 4일 땐 1에 대응시키래. 결과적으로 a에서 a로 가는 이 함수의 f의 대응 관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거고, 뭐 여기 있는 표현은 수업 시간에서도 너무 많이 강조했던 게 시험 가서는 해석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여기 지수 자리에 2014가 있다는 게 이를 f에 연속적으로 2014번 합성하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얘는 3을 f에 연속적으로 2015번 합성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뭘 거다? 규칙을 찾는 걸 거다. 그러면 일단 f의 대응 관계를 먼저 완성시켜 놓으면 f는 x에서 x로 가는데 얘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야. 그러면 x가 3 이하일 때는 넣은 값에 1을 더하라 했잖아. 그럼 1을 넣으면 얘는 2에 대응될 거고 2를 넣으면 1을 더해서 3에 3을 넣으면 1을 더해서 4에 그러면 x가 4일 때는 이렇게 1에 대응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f 2014 2를 구할 거니까 일단 f1 2를 구하자는 거야. 그럼 2를 f에 한 번 넣으면 그 결과가 3이 되잖아요. 3이 돼요. 그러면 f2 2는 뭘 뜻해요? 전의 결과인 3을 f에 한 번 더 합성하면 두 번 합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을 넣을 거니까 4가 되겠지. 그러면 f3, 2 같은 경우엔 전의 결과인 4를 넣을 건데 4를 넣으면 1이 되잖아. 그럼 1이 돼요. 그러면 f4, 2 같은 경우에는 다시 1을 넣어야 되는데 1을 넣으면 2에 가죠. 이 순간을 봐보세요. 네 번째에서는 2를 f에 4번 넣으면 넣은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가 되는 순간이죠. 선생님이 합성을 여러 번 했을 때 순한마디를 찾으려면 반복성을 찾으려면 최초로 항등함수가 되는 순간을 봐야 된다 했지. 잘 봐봐. F52 같은 경우는 전의 결과를 F에 한 번 더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2를 한 번 더 넣어도 3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몇 칸마다 반복을 일으킨다? 4칸마다 반복을 일으킨다는 게 보이죠. 그럼 2014번을 다 합성할 시간은 없으니까 2014를 셈이 여기 아래 4로 나눠보면 5해서 20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4 남으니까 03 이렇게 3번 들어가서 나머지가 2가 되니까 두 번째 함수 값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만큼은 뭐가 될 거다? 계산을 해보면 4가 될 거다. 그러면 두 번째는 봐봐. 물론 2를 넣는 게 아니라 3을 넣는 거긴 하지만 얘도 동일한 f란 함수에서 규칙을 찾는 거잖아. 근데 이 앞에 놈이 4칸마다 규칙을 일으켰어. 그럼 3을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순한마디가 3칸으로 바뀌진 않겠죠. 그럼 얘도 동일하게 4칸이 순한마디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면 2015를 뭐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2014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2015는 숫자가 하나 더 커진 거니까 나머지도 한 칸만 더 커져서 세 번째 값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해진다는 거지. 그럼 얘는 굳이 다 해보지 말고 그냥 바로 세 번째 값을 구해보자. f의 3은 3을 f에 한 번 넣는 거니까 넣으면 4가 되죠. 그러면 F23은 전의 결과인 4를 한 번 더 넣으면 되니까 1이 된다는 거고 F33은 전의 결과인 1을 한 번 더 넣으면 되니까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만큼의 함수값은 2가 될 거다. 그럼 4랑 2를 더한 값 구하라 했으니까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11번 문제 풀 건데 11번 문제도 전체적인 맥락이 방금 위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죠.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쌤 파란색으로 할게. G35분의 2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G1 5분의 2를 구해야 되는데 5분의 2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분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얘 2분의 1이랑 통분해봐. 얘는 통분하면 10분의 5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2는 10분의 4란 말이야. 즉 5분의 2는 아직 2분의 1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 넣으라는 거네. 그럼 두 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2 넣으면 5분의 4가 되겠지. 그러면 G2 5분의 2는요. 전의 결과인 5분의 4를 F에 한 번 더 넣으라는 건데 5분의 4는 이제 2분의 1을 넘어서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함수에 대응시키라는 거지. 그러면 5분의 4에다가 2 곱하고 1을 빼는 거니까 5분의 8에서 1, 5분의 5를 빼주면 5분의 3이 될 거야. 그러면 G3 5분의 2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의 결과는 5분의 3을 넣어야 되는데 5분의 3 마찬가지로 통분해주면 10분의 6이죠. 얘는 10분의 6이죠. 그럼 10분의 6은 여기 있는 10분의 5를 넘어서는 구도니까 다시 두 번째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에 넣으시면요, 5분의 3에다 2배를 하고 1을 빼래. 그럼 5분의 3에다 2배 하면 5분의 6인데 여기에 1을 빼잖아. 그러면 5분의 5 빼주니까 5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G4 5분의 2도 구할 거야. 그러면 전의 결과인 5분의 1을 F에 한 번 더 넣으면 되는데 5분의 1은 여러분 바로 보이죠? 아직 2분의 1을 넘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에 넣어서 2배 해주는 거니까 5분의 2가 될 거라는 거지. 즉, 네 번째에서 얘는 최초로 5분의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그대로 5분의 2가 된다는 거야. 항등함수가 최초로 되는 순간이 뭐가 될 때다? 순환마디가 등장할 때다. 즉, 이 G라는 함수는 몇 칸마다 순환마디가 등장한다면 4칸마다 등장한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4칸마다. 그러면 G 35분의 2를 구하려면 3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4가 30에 7번 들어가서 나머지가 2잖아요. 그러면 G 35분의 2는 두 번째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지. 두 번째 함수값이 5분의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제 5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G 31 5분의 2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간 거겠지. 그렇죠? 30번째에서 한 칸 더 간 거니까 그럼 세 번째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5분의 1이 됐을 거라는 거야. 얘는. 그럼 얘네들 더하시면 5분의 4 되니까 문제 정답 2번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2번 문제 봐보도록 할 건데 12번 문제는 간단하게 이 그래프의 구도를 보고 합성함수의 값을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합성관계 풀어볼게. 얘는 G F F6이니까 일단 6을 F에 넣고 다시 이 결과를 F에 넣고 다시 G에 넣으란 얘기네. 그럼 일단 F6을 구해보자. 그러면 X좌표 6인 걸 F란 함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함수가 F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6을 넣으시면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죠. 6,9가 되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 6 넣었을 때 함수가 쓴 건 뭐가 된다? 이제 9가 된다는 거지. 즉 이걸 한번 계산하면 9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이제 F에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F9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9를 쫓아갈 거야. 그럼 9를 이제 이렇게 F에 넣으면요, X좌표에 9를 넣어서 따라가 보면 만난 지점이 여기죠. 그럼 이때 Y값은 이렇게 9,11이 찍혀있으니까 1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두 번 넣은 결과까지가 몇이 된다? 11이 된다. 그럼 이만큼이 11이니까 난 최종적으로 G11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1을 이렇게 G란 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G잖아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리는 게. 그러면 여기에 11 넣으면 점이 여기 찍히니까 이때 Y값은 몇이 된다? 9가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은 9 되는 거 빠르게 처리될 거고, 그 다음 얘 지우고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헷갈리니까 두 번째 건 다시 찾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합성의 관계를 풀어내보면 여기에 쓸게요. 2를 G에 넣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넣으라는 거지. 그럼 일단 G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럼 G 같은 경우는 여기 점이 찍혀 있잖아. 2를 넣었을 때 값이 이게 2,0이니까 Y 값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G2를 넣은 결과가 0이니까 난 이제 F0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F에는 딱 0을 넣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여기인데 Y 값이 2로 찍혀 있잖아요. 그럼 0,2가 될 거니까 F0의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만큼만 계산하면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11이 되겠죠. 그러면 13번 문제 마찬가지로 풀 건데 이제 이 표현은 조금 지겨운 것 같아. F104분의 1, F98의 2분의 1. 그럼 100번, 98번 넣으라는 거니까 지금 구도를 보니까 뭔가 반복성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동일한 함수니까 만약에 앞에 거의 반복 순환마디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뒤에 거의 순환마디는 따로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보고 일단 쌤이 앞에 거의 순환마디를 찾아볼게. F1 4분의 1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4분의 1을 F에 이렇게 넣으면 이때 Y값이 이렇게 2분의 1이 찍혀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f의 4분의 1은 전의 결과인 2분의 1을 한 번 더 넣으라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을 넣었을 때 y값은 몇이 찍혀있다? 이렇게 1이 찍혀있다. 그럼 1이 되겠지. 그러면 f3 4분의 1은요. 전의 결과인 1을 한 번 더 넣으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1,0이 찍혀있어.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f4 4분의 1을 구할 거야. 그러면 전의 결과가 이제 0이었으니까 0을 f에 한 번 더 넣으면요. 0을 넣었을 때 y값은 여기 이렇게 4분의 3이 찍혀 있으니까 0,4분의 3 찍혀 있으니까 함수값 4분의 3 되겠지. 그러면 이제 f5 4분의 1 구할 거야. 그럼 4분의 3을 한 번 더 넣으면 되는데 4분의 3 넣었을 때 y값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아, 얘가 4분의 1을 넣었을 때 4분의 1이 되는, 즉 항등함수가 되는 최초의 순간이 5번째라는 거지. 즉 얘는 이제 지겨워요. 몇 칸마다? 5칸마다 반복을 일으킬 거다. 근데 100은 5의 배수잖아. 그럼 5번째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만큼의 함수값은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F98 2분의 1 구할 건데 F98도 어차피 동일한 F란 함수니까 얘가 지금 순 한 마디가 5칸이었으니까 얘도 5칸마다 반복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5로 나눠주면 1 한 번 넣으시면 48이죠. 그러면 5, 9, 45니까 여러 번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 3이니까 세 번째 값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걸 굳이 다 해볼 필요 없이 세 번째 값만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F1 2분의 1을 구할 거니까 일단 얘는 지우고,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찾아보자. 이번엔 빨강색으로 쫓아가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2분의 1을 한 번 넣었어. 그러면 2분의 1 넣은 결과 이렇게 쫓아가 보면 2분의 1,1 찍혀있죠. y값 1 된다. 아, 이게 1 되는 거지. 그럼 f2 2분의 1은 1을 한 번 더 넣으면 되잖아. 그럼 1,0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0 될 거고, 이제 f3 몇은요? 2분의 1은 0 한 번 더 넣으면 되는 건데 0 넣었을 때 값 4분의 3이니까 이제 4분의 3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세 번째 값을 찾기로 했으니까 4분의 3이 두 번째의 함수값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 4분의 1 나왔고 지금 4분의 3 나왔으니까 둘 더하시면 4분의 4 돼서 1 되겠죠. 문제의 정답 5번이 될 거야. 일단 넘어가서 이제 14번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합성 방정식이 나왔죠. 합성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보단 치환해서 거꾸로 쫓아오라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야. fx가 몇이 된다 했냐면 2분의 1이 된다 했잖아. 내가 합성의 관계를 풀어낼 때 도착을 알고 있으면 치환을 쓰라 했죠. 내가 이만큼, 쌤이 네모로 친 이만큼을 라지 x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얘기로 바뀌는 거냐면 이런 얘기로 바뀌는 거죠. f하고 이 가로 안을 내가 라지 x로 치환했어. 그럼 f 라지 x가 지금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쌤이 이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뭐를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행위와 똑같으니 이 방정식의 상황을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의 교점을 찾으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된다 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y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건 내가 딱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을 찾으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이때 만나는 x값을 쌤이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고 이때 만나는 x값을 베타라고 처리해봐.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fx의 이 함수가 직선이거든. 그러면 이걸 y는 2분의 1로 보고 있으니까 이 2분의 1의 높이는 1과 0의 정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쌤이 빗금치는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은 얘네들이 다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 같으니까 또 여기 각은 이렇게 동의각으로 올라오니까 합동일 거 아니야. 또는 닮은 말 보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이 알파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0과 2분의 1의 정 가운데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0과 2분의 1의 가운데는 0과 2분의 1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니까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찾아놓은 지금 베타의 위치는 2분의 1과 1의 가운데겠죠. 그럼 2분의 1이랑 1 더하면 2분의 3인데 나누기 2 하시면 4분의 3이 될 거라는 거지. 즉 봐봐. 우리가 얘의 y값이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x값을 찾아봤어. 그럼 이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지점이 4분의 1이나 3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라지 x를 뭐를 라지 x로 치환한 거냐면 라지 x가 애초에
f 스몰 x를 라지 x라고 치환한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이 라지 x의 값이 스몰 fx였는데 얘가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지. 그럼 다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 이 상태를 지우고 다시 생각해봐. 여기 지금 뭐가 그려져 있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된 결론이 뭐냐면 fx가 4분의 1이 되거나 fx가 4분의 3이 돼야 맨 처음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았겠냐는 거야. 그러면 스몰 fx가 4분의 1이 된다는 것도 봐봐. y가 4분의 1일 때 스몰 x 값을 찾으라는 건데 y는 4분의 1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지점이 몇 군데 나와요? 두 군데 나오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여기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여기에 x1 하나 생기고 여기 x2 하나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또 fx가 4분의 3이 돼도 된대. 그럼 얘 y값이 4분의 3이 돼도 된다 했으니까 y는 4분의 3은 그으면 한 이 정도로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이때 x값을 x3 그리고 이때 x값을 x4 이렇게 처리를 하면 총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14번의 문제의 정답은 4개가 되겠네요. 15번 문제를 봐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합성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스몰 x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풀어내보면 일단 2x-1을 f에 넣고 다시 얘를 f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이제 fx는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쌤이 이렇게 네모치는 이만큼을 마찬가지로 이제 치환하도록 할게요. 이만큼을 그냥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f하고 가로 쳤을 때 여기를 쌤이 t로 치환을 했잖아. 그럼 얘의 결과가 0이 되는 일단 t를 찾아와 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 fx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한데 내가 여기 변수를 이렇게 t로 바꾸면 이게 그냥 ft의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ft가 0이 된다는 건 y는 ft와 y는 0, 즉 y는 0은 x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선 t축이 되겠죠.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는 건 이 둘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교점을 그어서 찾아보면 선을 그어서 찾아보면 이게 이제 t가 1이나 3일 때 둘이 같아진다는 거지. 즉 t가 1이나 t가 3일 때 이 ft의 값이 이렇게 1,0, 3,0에 찍혀 있어서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t로 치환했냐? t로 치환한 걸 봐보면 t는 f 2x-1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t로 치환했을 때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t의 값이 1이거나 또는 f 2x-1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3이 된다라고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지우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지우고 조금 더 내려보면 일단 이 첫 번째 상황을 봐보도록 합시다. 문제 이 첫 번째 상황은 지금 f2x-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첫 번째 상황을 쌤 여기 써볼게. f2x-1이 지금 1이 될 때 찾으래. 근데 이 안이 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내가 이만큼을 또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뭐로 치환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k로 치환을 할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단 fk가 몇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냐면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x 자리를 그냥 어차피 x는 변수에 불과하니까 k로 표기를 바꾸면 이게 k축이 되고 얘는 y는 fk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y는 fk라는 함수가 y는 1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단 말이야. 그럼 y는 1은 양수니까 대충 그어도 이렇게 그어지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거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렇게 베타였다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를 지금 k로 치환을 한 거냐면 아까 있었던 2x-1을 k로 치환한 거잖아. 그럼 k가 이제 2x-1이 되는데 여기로 치면 이걸 만족시키는 2x-1의 값, 즉 k 값이 알파가 되거나 지금 이 2x-1의 값이 어떤 베타가 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넘기고 2로 나눠주면 x는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잖아요. 또 얘를 이항시켜주면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애초에 스몰 x 값의 합을 구하고 싶었었던 거니까 이걸 x1, x2라고 한다면 지금 x1 플러스 x2의 값은 이 둘을 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모가 2로 통분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의 값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x절편이 1과 3이었잖아. 이 2차 함수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1과 3의 가운데인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x축에 평행한 지금 그어놓은 직선이 y는 1이니까 얘와 지금 여기 만난 두 교점은 x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될 수밖에 없겠죠. 즉 알파와 베타의 정 가운데도 누가 될 거냐면 여전히 2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가 2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자리를 이렇게 4로 채우고 나면 2분의 4 더하기 2니까 2분의 6이 돼서 이 둘의 합은 x1과 x2의 값의 합은 3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봐보세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상황을 봐보면 우리가 지금 f하고 2x-1의 이 값을 맨 처음에 뭐로 치환했었냐면 이렇게 t로 치환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걸 만족시키는 값이 1이거나 3이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1인 상황은 처리했으니까 지금은 이게 3인 상황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이 안이 또 복잡하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네모라고 해서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또 얘를 k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도 봐봐. 결과적으로는 fk라는 값이 뭐가 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야? 3이 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럼 얘를 y는 fk라고 하고 y는 3이라고 한다면 y는 fk라고 지금 그려져 있는 이 2차 함수와 y는 3이 만나는 x값을 구해서 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얘네 둘이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y는 3을 그어도 여전히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만난 x값과 이때 만나는 이때 k 값을 k겠죠. 지금은 k니까 아까는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감마랑 이렇게 델타라고 처리한다면 지금은 k가 감마나 델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k를 뭐로 치환한 거야? 2x-1을 k로 치환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감마가 되거나 또는 2x-1이라는 이 k 값이 이렇게 델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x 값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얘 넘겨주면 x 값은 이렇게 해서 감마 플러스 2가 아니지 1 나누기 2가 될 거고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은 2분의 이렇게 델타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거 하나를 x3 이거 하나를 x4라고 하면 이 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여전히 얘네들이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3랑 x4의 합을 구해도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3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 두 개 x값이 3 나왔고 지금도 x 두 개 나오는데 합은 대칭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합이 3이 될 거라서 총 4개 실근의 합은 6이 될 거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16번은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선생님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즉 직선과 직선은 아무리 합성을 해도 직선이 그려질 거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멍청하게 이 복잡한 식을 끌고 와서 그릴 것이 아니라 도표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준점들만 찍는다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도표를 그려볼게요. x에서 얘는 y를 가는데 f를 먼저 거쳐가지. 그리고 얘는 여기가 g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얘를 g를 거쳐서 어떤 z라는 결과를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점을 딱 잡으라 했는데 지금 맨 처음 대응되는 함수가 f죠. 그러면 얘의 처음과 끝을 일단 기준점으로 보라 했지. 그러면 여기 시작이 0이고 끝이 1이니까 0, 1. 그리고 이 f가 2분의 1의 기준 정의가 아니니까 기준점에 2분의 1 이렇게 찍어 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 여긴 사항이 뭐냐면 대응되는 두 번째 함수를 봐봐. 얘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무슨 좌표로 보라고 했냐면 대응되는 첫 번째 함수에 y좌표로 이렇게 보내라 했지. 대응되는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2분의 1을 기준으로 나뉘잖아. 그럼 첫 번째 결과의 y값이 두 번째 x값으로 바뀌게 되는 게 합성함수의 구도니까 얘를 처음 함수의 y값으로 이렇게 보내봐라.
그럼 만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 생기거든. 그러면 0과 1의 가운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에 만난 지점의 이 x값도 0과 2분의 1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 만난 x값은 2분의 1과 1의 가운데니까 4분의 3이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면 기준점으로 쌤이 맨 처음에 시작과 끝 0과 1 보라고 했고요. 얘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f가 나뉘니까 2분의 1 추가하고, 두 번째 대응되는 함수가 이렇게 2분의 1에 나누셨으니까 첫 번째 y좌표로 보냈을 때 만나는 지점이었던 4분의 1이랑 4분의 3도 기준점으로 추가하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5개의 점들만 이어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그럼 맨 처음 f에 0을 넣어봐. 0을 넣었을 때 결과가 0이죠. 그럼 0을 다시 g에 넣으면요, g는 0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이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 4분의 1 넣으시면 f에 넣은 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다시 g에 넣으면 1이 될 거야. 그 다음 2분의 1은 f에 넣으셨을 때 y값이 1이었죠. 1 되고, 1을 다시 g에 넣었을 때 결과는 여기 1,0이 찍히니까 0이 된다. 그럼 4분의 3 넣은 결과는 2분의 1이고, 2분의 1 넣은 결과 다시 1 되겠죠. 그럼 1 넣었을 때 결과 f에 넣었던 결과가 0이고요. 그 다음 0을 다시 g에 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되지 않냐는 거야. 즉 합성함수는 봐봐. 0을 넣으면 1에 도착하니까 0,1이 찍힌다는 거고, 4분의 1을 넣으면 1이 찍히니까 4분의 1,1이 찍힌다는 거지. 즉 이 5개의 점들만 모아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쌤이 여기 아래쪽에 그리면 이게 합성함수의 x축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y축이라고 하면요, 일단 합성함수는 0,1이 찍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0,1이 찍히겠지. 그 다음으로는 4분의 1,1 지나니까 4분의 1, x가 4분의 1일 때 y값이 그대로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쌤이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게. 그 다음 2분의 1 넣으면 0 돼서 2분의 1,0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일 때 y값이 0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0 찍히면 이렇게 다음 지점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지. 4분의 3 넣었을 때 1 되니까 4분의 3,1 찍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고 이때 y값이 1이 된다. 그럼 2분의 1,0과 4분의 3,1을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만난 지점에 여기 x값이 4분의 3이었고, 마지막은 1 넣으면 최종적인 도착이 1이 되니까 1,1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x가 1일 때 y값 1이 되는 마지막 점으로는 1,1을 지나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직선과 직선을 합성한 건 직선일 거고, 이 직선과 직선을 합성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기준점만 가지고 빠르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 다음 문제 17번 문제도 똑같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f.gx의 그래프를 그리려 했잖아. 그럼 도표를 일단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데, 이번에는 g를 먼저 거쳐가고 그러고 f를 먼저 거쳐가죠. 근데 이 g라는 함수를 0부터 2까지 그릴 거잖아. 근데 얘가 딱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가 나뉘게 되지. 그럼 일단 기준점으로 0, 2 찍고 첫 번째가 1을 기준 나누니까 1 이렇게 표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응되는 두 번째 함수가 문제인데, 대응되는 두 번째 함수가 이렇게 x는 1을 기준으로 정의가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응되는 두 번째 함수의 이 x값은 첫 번째 y값으로 바뀐다 했고, 그럼 얘를 첫 번째 이렇게 y값으로 그었을 때 x는 1을 기준으로 나뉘니까 대응되는 첫 번째 y값에 이렇게 1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여기와 여기가 생기죠. 그럼 여기를 기준점으로 또 추가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 만난 지점의 x값 0은 어차피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여기 만난 지점의 x값은 1과 2의 정 가운데일 거니까 2분의 3이 될 거라는 거지. 즉 여기 기준점에 2분의 3을 이렇게 추가하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기준점 이 4개만 가지고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쌤이 한번 도표를 완성시켜 볼게요. g에다가 0을 넣어. 그러면 0을 넣으면 이때 y값 1 될 거고, 그럼 1을 다시 이제 f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f에 1을 넣었을 때 y값은 2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2에 도착한다는 거지. 그럼 1을 또 g에 넣어봐. g에 1 넣었을 때 y값 0이고 0을 이제 f에 넣었을 때 결과가 0,0 찍혔으니까 0 될 거다. 그럼 2분의 3을 넣으면요, g에 2분의 3 넣었을 때가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 여기 이렇게
y는 1과 만난 지점의 가운데가 여기가 2분의 3이었잖아. 그럼 2분의 3 넣었을 때 y값은 마찬가지로 1이 되겠지. 그럼 다시 1을 f에 넣으시면요, 당연히 이렇게 2가 찍힐 거고, 그 다음 2를 g에 넣으면 2를 넣었을 때 y값이 이렇게 2가 되잖아요. 2가 될 거고, 그럼 2를 다시 f에 넣는단 말이야. 그럼 f에 넣었을 때 f는 2,0이 찍혀 있으니까 0에 도착할 거라는 거지.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4개의 기준점만 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깔끔하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합성함수 입장에선 0을 넣으니까 2에 도착해서 0,2가 찍히는 거잖아. 그 다음 1을 넣었더니 0이 돼서 1,0이 찍힌다는 거지. 그 다음 2분의 3을 넣으면 2가 되니까 여기 이제 2분의 3을 넣었을 때 y값이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2분의 3,2가 찍힌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음 점까지 직선으로,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다음 점까지 직선으로, 그리고 여기 x좌표가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게.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이제 y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자. 다음 최종적으로는 2 넣으면 0 되니까 2,0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2,0은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려준 얘가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마지막 18번 문제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마지막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fx의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두 표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x에서 이렇게 해서 y로 가는데 f를 거치고요. 다시 얘가 또 한 번 f를 거쳐서 어떤 z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쌤이 여기에 fx를 한 번만 더 그려놓게. 이렇게 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2고 이때 y값이 4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져 있고요. 다시 여기는 4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여기 x값이 지금 4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 나뉘는 포인트가 2였던 거고 이때 y값이 4가 되죠. 그러면 일단 쌤이 기준점으로 지금 대응되는 첫 번째 함수가 f잖아요. 얘의 시작과 끝을 보라 했지. 0과 4가 일단 기준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나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뉘는 포인트도 기준점으로 추가해라. 그럼 2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점 찾는 것 중에 이게 가장 빡센데, 대응되는 두 번째 함수가 또 f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x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가 나뉘잖아. 그러면 이 x는 2를 첫 번째의 y 값으로 보내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함수에 이렇게 y는 2를 걷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도 기준점으로 추가하라는 거야. 그럼 여긴 0과 2의 가운데니까 1일 거고 여긴 2와 4의 가운데니까 3일 거다. 그러면 처음 기준점에 이 만난 포인트인 1과 3도 추가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함수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빨간색으로 따라가 볼게요. 맨 처음 f에 0을 넣어. 그럼 0을 넣었을 때 y값이 이제 0이 되잖아요. 그럼 0을 다시 f에 넣죠. 0을 넣었을 때 결과는 다시 0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1을 넣어 봅시다. 1을 넣었을 때 y값이 이제 1,2가 찍혀 있으니까 2잖아요. 그럼 이제 2를 다시 f에 넣어야 되는데 2를 넣었을 때 값은 2니까 이렇게 2가 찍힐 거다.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y값은 뭐가 돼요? 4가 되잖아요. 여기 2,4가 찍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4를 넣을 건데 4를 넣으면 4,0이 찍혀 있으므로 최종적인 도착이 0에 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값은요. 여기 3,2가 찍혀 있으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y값은 여기가, 어이구 쌤 표기를 잘못했네. 여기가 4인데 그러면 쌤이 여기도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4죠. 그 다음 여기도 4다. 이걸 다시 찍을 시간은 없으니까 쌤 그냥 할게요. 잘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4를 넣어. 여기 4,0이 찍혀 있으니까 4 넣으면 0 될 거고 다시 이제 0을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0을 넣으면 결과가 0이 되니까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즉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다 라고 할 때 합성함수는 이제 맨 처음에 0을 넣으니까 어쨌든 최종 도착이 0이잖아. 0,0이 찍혀야 된다는 것이. 여기 0,0 이렇게 찍힐 거라는 거야. 그 다음 1을 넣으면 4에 도착하니까 1,4가 찍혀야죠. 그래서 1,4 여기 1,4를 또 찍어주면 되고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여기 y값이 4고 이때 x값이 이렇게 1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1. 그러면 그 다음 2를 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럼 2,0이 찍혀야 되니까 여기 2,0 이렇게 찍으면 될 거고, 그럼 1,4와 2,0을 이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 다음
3을 넣으면 4가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3을 넣었을 때 y값이 4니까 얘가 3,4가 또 찍혀 있을 거고 그 다음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셈이 점선으로 내려놓게. 다음 마지막으로 3,4까지 찍었고 4 넣으면 최종적인 도착이 0이니까 4,0이 찍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4일 거니까 4,0 찍으면 이렇게 이어질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랬으니까 이만큼 넓이와 이만큼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2고요.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좌표가 4였으니까 높이가 4라는 얘기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4에서 넓이가 이만큼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이쪽 삼각형도 왼쪽 삼각형과 이렇게 합동이니까 이만큼 넓이도 4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요 4랑 4를 더해서 총 뭐가 된다? 8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거야. 다음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와 다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런 합선방정식이 등장할 때는 결과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거꾸로 쫓아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2차 함수 fx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거냐면 f하고 얘가 지금 절대값 fx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만큼을 그냥 네모라고 해서 치환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을 만약에 t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ft가 일단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0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ft를 내가 하나의 함수로 보면 y는 ft라는 이 함수가 y값이 0이 될 때 찾으라는 거야. 즉 왼쪽 y는 ft라는 그래프와 오른쪽 y는 0, x축의 교점을 찾으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의 가정보를 봐보시면 지금 여기 2차 함수 fx가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면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과 6을 넣은 함수값이 같다는 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과 6을 대입했을 때 y값이 같다는 거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얘네들이 동일한 높이에 찍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y값이 동일하다라는 거고 또 이때 y값은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k라고 하시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2와 6의 정 가운데가 된다는 게 체크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와 6 더하면 4인데 나누기 2하면 2잖아요. 즉 대칭축이 2가 되는 상태일 거다.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했으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지. 즉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9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이 fx란 2차 함수식이 완성되죠. 얘가 2차항 개수가 1이었는데 꼭지점이 이렇게 2, 마이너스 9가 나오잖아.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서 9 빼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x 절편이 뭐랑 뭐가 나온다라는 게 5랑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게 체크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포인트를 봐봐. 내가 ft란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x축이 그냥 t축인 것 뿐이고 어쨌든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였고 위에서 봐보니까 x절편이 5랑 마이너스 1이 나왔지. 지금은 내가 변수를 t로 바꿨으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t절편이 마이너스 1과 5가 된다는 거죠. 즉 얘의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치환한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나 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뭐를 t로 치환했나 봐봐. 치환하기 전의 내용이 절대값 fx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t로 치환해 놨는데 이 t의 값이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셈이 아래 쓸게요. 절대값 fx의 결과가 5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절대값 fx를 봐볼 건데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그려봤었어. 쌤이 가르쳐드렸던 게 내가 x축에서 그냥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5였잖아. 그러면 fx의 그래프까지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게 y는 fx인 거야. 그리고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5였다는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쌤이 좀 대충 그리긴 했는데 여기 좌표가 우리가 찾았을 때 2, 마이너스 9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전체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x축보다 위쪽에 있었던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는 그대로 그리지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었던 이만큼 빗금치는 이만큼 있잖아요. 얘는 없애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대칭시켜서 끌어올려서 그리게 된다 했죠. 그래서 전체 절대값을 붙인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빨강색 모양의 W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었던 이쪽 챕터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원래 2,-9였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대칭돼서 끌어올라온 거니까 여기 올라온 지점은 2, 플러스 9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우리는 이 절대값 f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찾아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봐야 x축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죠. 그럼 이 둘은 교점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즉 이 말은 여기에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아래 내용을 보면 절대값 fx가 지금 y값이 5가 될 때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y는 5를 그리는데 여기 끌어올라온 검은색 꼭지점의 좌표가 2,9, y값이 9니까 내가 y는 5를 그리면 얘보다는 이렇게 살짝 아래로 그려질 거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총 4개가 되죠. 그럼 이땐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총 4개가 등장하지 않냐는 거야. 그럼 위아래 포함했을 때 위에선 등장하지 않고 아래선 4개 등장했으니까 전체적인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4개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넘어가셔서 20번 문제를 펼 건데 또 합성 방정식이 나왔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행위를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까 풀었던 문제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17번이나 18번 문제들은 그리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린다 치더라도 나머지 합성 방정식의 문제는 항상 치환을 해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도 봐봐. 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던 간에 지금 여기 fx가 이렇게 이 안쪽에 복잡하잖아. 그럼 내가 이만큼을 t로 치환해봐. 그러면 f하고 내가 얘를 이제 t로 치환한다 치면 오른쪽에도 fx가 있었잖아.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저절로 똑같이 t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는 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여기를 이렇게 t로 바꾸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y는 ft의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e-t의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t라는 건 어떤 변수의 표기에 불과하니까 여기로 치면 x와 역할이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얘를 x축이 아니라 그냥 t축으로 본다라고 치면 여기 왼쪽에 있는 y는 ft라는 함수는 문제에서 이렇게 그려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3,1을 지나는 이 그래프를 그냥 y는 ft의 그래프로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오른쪽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건데 오른쪽은 표현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지금 t는 우리가 흔히 보는 x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이항이 복잡했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하나의 함수로 보면 1차 함수고 y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말하니까 한 이 정도로 직선이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지. 이게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쌤이 이때의 교점의 x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때의 교점의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둘이 같아지기 위해선 여러분이 치환한 t의 값이 지금 쌤이 찾아놓은 어떤 알파라는 값이라든지 또는 베타라는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내가 알파라는 값은 정확히 어딘지 이게 왜 이게 이거 왜 어이씨 짜증나.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봐보세요. 이게 이제 알파고 이게 이제 베타가 돼야 되는 건데 얘 가지고 봐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지 않냐는 거야. 얘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베타는 지금 1과 이렇게 3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지. 그럼 베타는 1과 이렇게 3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를 t로 치환했나 봐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 가로 안에 있었던 이 fx 이만큼을 t로 치환한 거잖아. 그러면 이 t가 알파나 t가 베타가 된다는 내용은 아래 써보면 fx 여러분이 치환한 게 fx잖아요. 이게 알파거나 또는 이 fx가 베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단지 이 알파라는 값은 위에서 찾았다시피
0과 1 사이에는 어떤 값일 거고 베타는 1과 누구 사이에는 3 사이에는 어떤 값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 내용 다 지우고 이렇게 봐봐.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치환해 놓고 결론을 내보니까 이 fx라는 놈이 어떠한 알파가 되거나 또는 이 fx라는 놈이 어떠한 베타가 될 때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얘를 y는 fx의 함수로 보면 y는 fx는 이렇게 이미 지금 그려져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얘의 값이 알파가 돼야 된다. y 값이 알파가 돼야 돼. 근데 이 y 값이 알파가 될 때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다며. 그럼 0과 1 사이로 이렇게 y는 알파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여기에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도 함수로 봐보면 y는 fx고 얘의 y 값이 베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베타는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이쯤 어딘가로 이렇게 y는 베타가 그어질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교점이 한 개가 또 나오므로 교점은 총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21번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0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라는 건 y값의 범위를 말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 합성함수의 도표를 그려볼까요? 일단 x에서 y로 가는데 f를 거쳐가. 그럼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 g에 대응시켜서 어떤 z라는 결과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맨 처음 대응시킬 f를 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와 0 이상일 때 결과가 다르죠. 그럼 이 도표를 그릴 때도 x가 0보다 작을 때와 0 이상일 때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0보다 작을 땐 이때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6이 되잖아. 근데 내가 얘를 다시 g에 넣거든. 근데 g는 누굴 넣건 간에 내가 넣은 x값에 10을 더하라 했죠. 그럼 난 이제 g에 얘를 넣을 차례니까 이거에다가 10만 더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 10을 더하면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6이 최종적인 결과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0 이상일 땐 봐보세요. 0 이상일 땐 x 플러스 6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다시 g에 넣죠. 그러면 넣은 값에 10을 더하는 게 g니까 x 플러스 6에다가 10을 더하면 x 플러스 16이 될 거라는 거야. 즉 이 합성함수는요. 얘가 정형인 거고 도착이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합성함수 그냥 g.fx라는 합성함수는 이러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0보다 작은 x값을 넣으면 최종적인 도착이 얘가 돼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6의 2차 함수를 그리면 된다는 거고 x가 0 이상일 때는 최종적인 도착이 x 플러스 16이 돼서 0 이상일 때는 x 플러스 16의 1차 함수를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x축, y축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얘가 x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0보다 오른쪽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y축의 x는 0이니까 얘보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함수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보다 오른쪽에선 x 플러스 16이니까 y절편이 16이면서 얘보다 오른편에선 기울기가 1인 이 x 플러스 16을 그리면 되는 거고 얘보다 왼쪽에서는 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합성함수를 최종적으로 그렸을 때 치역이 0 이상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치역은 그래프의 y값을 말하죠. 그럼 얘보다 왼쪽에 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치역이 0 이상이 되려면 얘보다 왼쪽에 그렸을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딱 0이 됐어야 얘의 y값이 0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게 되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y값이 최종적으로 0 이상이었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6의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려면 얘의 x절편이 하나가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얘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짝수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돼야 돼서 이때까지는 a 값이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얘보다 왼쪽 편에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대칭축이 저절로 어디 가게 되냐면 y축보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찾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x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거든. 그럼 얘가 x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음수가 되려면 a 값은 저절로 양수였어야 되겠지. 그래야 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왼쪽에 간다. 그래서 a 값은 최종적으로 4가 돼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22번 문제를 봐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옳은 대로 다 있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별게 없어요. 얘도 일단 기억 보기는 f1을 다시 f에 넣어라 했는데 일단 f1의 값을 구해야죠. 그럼 1은 이렇게 0과 2의 가운데잖아. 그러면 이걸 여기 이렇게 1을 넣었을 때 y값은 당연히 여기는 0과 4의 가운데인 2가 될 거라는 것이. 그럼 이게 2야. 근데 얘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얘를 다시 f에 넣어라 했죠. 그럼 이제 f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2, 지금 f에는 0이 찍혀 있으니까 f2의 값이 0이라는 걸 알죠.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될 거고, 그다음 니은 보기를 봐보시면요. 니은 보기는 지금 fx가 뭐가 될 때 x가 되는 모든 실근의 개수는 두 개냐라고 했지. 그럼 fx는 이제 x의 이 니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이 y는 fx와 y는 x가 같아질 때를 찾으라는 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를 말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y는 fx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제 y는 x를 그리면 되는데 y는 x는 0,0을 지나고 여기는 4,4를 지나는 항등함수이자 1차 함수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디귿 보기를 볼 건데 디귿 보기는 fx가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이 8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디귿 보기를 확인할 때도 또 봐봐. 이 가로안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단 치환을 하는 거야. 내가 fx를 뭐 t로 치환을 할까요? 이렇게 t로 치환했어. 그러면 바깥쪽에도 이렇게 fx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fx를 t로 치환할 거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fx도 그대로 t로 치환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t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정식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방정식의 모습이 지금 변수 x자리가 이렇게 t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니은 보기에 풀었던 모습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왼쪽 니은 보기를 오히려 봐보세요. 여기 니은 보기에서 실근이 두 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x가 이미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났으니까 이때 x값을 내가 뭐 x1 이때 x값을 x2라고 하면 일단 x2 하나는 4가 되고 x1은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 된다는 거지. 즉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어떤 x1이 나오는데 얘는 0과 2 사이의 값이고 x1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걸 셈이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이 x2가 4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의 모습이 얘가 문자가 t로만 바뀌어 있을 뿐 디귿보기랑 똑같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치환한 t의 값이 아까로 치면 어떤 알파 값이 되거나 또는 이 t의 값이 아까로 치면 하나가 4가 나왔으니까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를 t로 치환했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치환한 건 지금 이 안에 가로 안에 있었던 fx를 이렇게 t로 치환한 거죠. 그럼 이 말은 곧 fx가 어떤 알파가 되거나 fx가 어떠한 4의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 이 순간들을 찾아보면요. 이런 거죠. 지금 애초에 여기 y는 fx가 그려져 있었잖아. 그럼 내가 치환한 y는 fx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찾은 알파가 여기 쌤 지워지긴 했는데 0과 2 사이 정도의 값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y는 fx의 y값이 알파가 될 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y값이 알파가 될 때. 그럼 y는 알파를 그어주면 되는데 y는 알파는 한 0과 2 사이로 있으니까 한 이 정도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않냐는 거야. 또 fx가 4가 될 때. 그럼 얘의 y값이 이렇게 해서 4가 될 때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y는 4는 이제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y는 4를 이렇게 그으면 여기 교점이 총 두 개가 또 나와요. 그럼 이 방정식 치환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총 4개일 거고 그 4개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 4개의 합을 구할 때 대칭성을 쓰면 편하다. 얘네들 또한 어차피 여기 2,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 거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선대칭돼서 이 길이 같고 어차피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때 x값이 물론 0인 건 알지만 그냥 x1이라고 하고 이때 x값을 4인 건 알지만 그냥 x2라고 하면 x1과 x2의 가운데가 2니까 x1 플러스 x2는 가운데 있는 2의 2배인 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x값을 내가 이렇게 해서 x3, 여기 있는 x값을 x4라고 하면 어차피 이 둘의 가운데가 마찬가지로 2니까 x3 더하기 x4의 값은 가운데 있는 2의 2배인 4가 된다는 걸 알지. 그럼 이 4개의 합은 어차피 4 더하기 4니까 8이 될 거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를 풀 건데 23번 문제를 일단 풀 때는 도표가 필요해서 선생님 도표를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얘가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그러면 1, 2, 3, 4, 5, 6, 7, 8이 있어. 5, 6, 7이 있죠. 그 다음 1, 2, 3, 4, 5, 6, 7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나의 정보를 볼 거라서 이걸 하나만 더 그려놓게. 봐봐. 그러면 이게 이제 x에서 x로 가는 어떤 f라는 함수야. 근데 니은 보기를 나의 보기 정보를 봐보시면 f.fx가 있잖아. 그럼 얘를 f에 한 번 더 넣는다는 거니까 얘까지 그려놓고 확인을 할게. 일단 가의 정보를 보시면 x1, x2가 다르면 2에 따른 함수값 fx1, fx2가 다르다. 이거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모든 정의역은 제각각 다른 공역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의 조건을 봐보면 1부터 3까지만에 대해서만 f.fx는 fx-2x랑 똑같다 했거든. 그럼 이 식을 풀어보면 fx를 다시 f에 넣은 결과는 fx 빼기 2x랑 같아진다는 거야. 단 x가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3과 2와 1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죠. 선생님은 일단 x가 3일 때부터 봐볼게. 그럼 x가 3일 때를 봐봐. f.f3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 x에 3을 넣으면 얘가 f3 빼기 이렇게 6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일단 넣어볼게. x에 2를 넣으면 f.f2 얘가 되고, 얘는 f2 빼기 여기 x자리에 2를 넣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x가 1일 때는요, f.f 이렇게 1이 될 거고, 얘는 f1 빼기 2 곱하기 1 돼서 2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첫 번째를 보면 심상치 않아요. 내가 어찌됐든 간에 봐봐. 얘도 f3을 넣은 어떤 f의 함수값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f3에서 6을 빼준 결과가 같아져야 된대. 근데 보편적으로 여기 있었던 f3의 값이 6보다 작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어찌됐든 공역에도 1부터 7까지의 양수만 있잖아. 즉 이게 함수값으로 정의되려면 이 f3의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7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7보다 작은 그 다음에는 6만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이 6이 돼버리면 빗금치는 이만큼이 6 빼기 6이 돼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f는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f3의 값은 저절로 7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질 거고, 그 다음 여기와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쌤이 여기 자리에 이제 7을 넣어볼게. 우리가 f3이 7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 식에 쌤이 밑줄 치는 이 식에 f3의 자리에 7을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f하고 이걸 한번 푼 게 7이었죠. 그럼 f7이 다시 여기 값이 7이니까 7에서 6을 빼준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 저절로 f7은 또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7을 넣은 값은 1이 되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어지고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체크가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보를 봐보시면 f.f2의 값이 f2 빼기 4랑 똑같다 했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또 뭐냐? f2의 값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4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5나 뭐가 되냐면 6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f의 값이 5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f2가 5를 가져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f2 자리에 5를 넣어주면 f하고 여기 맨 처음 밑줄 치는 이 정보에 5를 넣겠다는 거야. f2 자리에. 그럼 얘가 f5가 될 거고 f2가 5니까 5 빼기 4에서 1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f5도 1이 돼요. 근데 아까 1이 한 번 대응됐잖아. 즉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얘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려면 여기에서 이미 4를 빼주니까 f의 값이 4보다 큰 5나 6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왜? 7도 한번 대응됐었잖아. 근데 5는 안 되니까 6밖에 될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게 f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밑줄 치는 f2의 자리에 6을 넣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F2가 6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 자리에 이제 6을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 여기에 6을 넣으면 F6은 봐보세요. F2가 6이었으니까 6 빼기 4에서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F2의 값은 6이었잖아. 그럼 얘는 여기랑 이렇게 이어져. 그러면 이제 저절로 여기와 여기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쌤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고 F6의 값은 2가 되니까 6을 넣은 값은 2가 돼서 여기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상태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것만 체크해 주면 돼. 얘의 값을 봐보면 되거든. 그러면 얘의 값도 봐봐. 여러분 f1 빼기 2가 이렇게 해서 함수값으로 정의되려면 어쨌든 이 f1 빼기 2가 양수값으로 정의돼야 된다는 거지. 얘의 공역이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그럼 f1이 일단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가 이제 3이나 뭐를 가질 수 있을 거냐면 4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4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 4 아직 5도 대응 안 됐으니까 5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F1이 만약에 3을 가져가 버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3 빼기 2가 돼서 1이 되잖아. 근데 1은 아까 한 번 대응됐단 말이야. 그럼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3은 안 되겠지. 그 다음 또 4는 봐보세요. 여기 F1에다가 2를 빼주면 2가 되잖아. 근데 2도 아까 한 번 대응됐지. 그러니까 4도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F1의 값이 5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또 체크를 해봐. 우리 이제 F1의 값이 5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여기 자리에 5를 넣어주시면 이게 F5는 F1이 5였으니까 5 빼기 2가 돼서 얘는 저절로 3을 가져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은 이렇게 5랑 이어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1과 5는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또 F5는 3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5는 이렇게 3과 이어질 거고, 저절로 이제 남아있는 4는 여기 공역에 남아있는 4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F2 더하기 F3 더하기 F4의 값 구하라 했는데 F2의 값은 넣으시면 이제 6이 됐으니까 이거 6이고, F3의 값은 이거 3 넣어주면 7이니까 얘 7이고, 그 다음 F4의 값은 4를 넣은 결과가 4가 되니까 이게 4가 된다. 그럼 6 더하기 7 더하기 4니까 이게 13에서 4 더하시면 뭐가 된다? 1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1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그럼 이 문제를 봐보도록 합시다. 이제 fx는 이제 x 플러스 a로 정의가 됐고요. 그다음 gx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나 x 제곱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건 x가 2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값이 10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성의 관계를 풀어야 되겠죠. g0을 f에 넣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0을 g에 넣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 둘의 합이 이렇게 10이 돼야 된다. 그럼 일단 g0을 구할 건데 0은 지금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위에 쪽에 해당하잖아. 그럼 g0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야. 그럼 이제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는데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니까 이만큼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어디에도 없네요. 그냥 얘는 결과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봐보세요. f0을 구해야 되죠. 그럼 f0은 뭐가 되냐면 쌤 또 여기에 따로 쓸게요. f에 0을 넣은 결과니까 그 결과가 a가 되겠지. 그럼 이만큼 이제 a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 ga 값을 구해서 얘랑 더해서 10이 된다는 걸 확인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g에다가 a를 넣을 건데 지금 g라는 함수는 내가 넣을 값이 2보다 작냐 2 이상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넣을 a는 아직 2보다 작을지 2 이상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상황별로 케이스를 뭐 해보면 될까요? 나눠보면 되겠지. 내가 넣을 a 값이 2보다 작았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넣을 a 값이 2 이상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2보다 작았을 때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이 위쪽에 넣어야 되죠. GA를.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어차피 여기 앞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왔어. 그럼 이때 이제 GA 값은 a가 2보다 작으니까 a를 여기 위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위에 넣으시면
다시 a-2가 돼서 이 결과가 10이 될 거다. 그럼 더하시면 2a-4가 10이 되니까 이거 넘겨주시면 2a는 14가 돼서 a 값은 7이 되죠. 근데 이때는 어떨 때냐면 우리가 설정한 이 상황은 a가 2보다 작을 때다. 근데 a가 7이 나왔잖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답 a 값은 정답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봐보세요. 어쨌든 이 앞쪽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왔어. 그럼 이제 GA를 볼 건데 내가 넣을 지금 이 A 값이 누구 이상일 때라고 설정한 거야. 이 이상일 때라고 설정했으니까 여기에 대응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뭐가 될 거냐면 GA의 값이 넣은 값을 이때는 제곱하라 했으니까 A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값의 합이 1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돼서 A가 마이너스 4거나 A가 3이어야 되는데 지금 A는 2 이상이라 했으니까 3을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A 값은 3이 된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3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26번 문제를 봐보시면 지금 함수 fx와 지금 gx를 이렇게 각각 가르쳐줬죠. 이때 다음 값의 합이 57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합성의 관계를 풀어내도록 할게요. 얘는 f1을 다시 이제 g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G4를 다시 F에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더한 결과가 이제 57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관계를 풀어내보면 F1의 값은 여기 구해보면 이제 1 플러스 A, 즉 A 플러스 1이죠. 내가 이제 A 플러스 1을 다시 G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 플러스 1을 이제 넣을 땐 내가 A가 뭔진 모르더라도 A 플러스 1이 상식적으로 A 값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할 거라는 거지. 즉 A 플러스 1을 아래에 넣어야 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다. 즉 이 앞의 결과는 내가 A가 뭔진 모르더라도 항상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뒤의 식은 이제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G4는 어디에 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4가 여기에 해당할지 여기에 해당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즉 4라는 값이 A보다 작을 수도 있고 반대로 4라는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 G4의 값이 여기에다 굳이 쓰지 말고요. 이 첫 번째 상황에선 G4의 값이 뭐가 될 거냐면 지금 4가 A보다 작은 상태니까 여기 위쪽에 넣어야 되잖아. 4가 지금 A보다 작은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쪽에 4를 넣으면 2 곱하기 4 빼기 6이 돼서 8에서 6 빼주니까 2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F에 넣어야 되잖아. G4의 값을. 그러면 얘를 이제 F에 넣으면 F2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F는 이제 2 플러스 A가 될 거라는 거지. 즉 이 첫 번째 상황에선 여기 자리가 A 플러스 2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 식을 이제 여기에 풀어보면 일단 여기 앞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잖아. 그리고 뒤의 값은 지금 A 플러스 2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을 더한 값의 합이 57이 되는 상황을 말하죠. 그럼 얘 전개해주면 얘 a제곱 나오고 얘 곱셈 공식으로 2a 나오는데 여기 a 있으니까 더하면 3a일 거고 여기 1에다가 여기 2 더하면 3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57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7은 0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4가 6 곱하기 9니까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시면 a 플러스 9 곱하기 a 마이너스 6은 0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9나 a 값이 6이 나와. 근데 지금 설정한 상황은 a 값이 4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 값으로 6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a 값에는 일단 6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지우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건 지우고 여기도 지워놓고 이제 이 상황을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는 상황은 지금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 G4의 값을 구하는데 4를 여기에 넣으니까 지금 여기 아래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G4의 값이 어디 쪽에 해당해? 여기 아래쪽에 해당하죠. 4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4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4의 제곱돼서 이때는 G4의 값이 16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지금 16인 상태를 보면 되니까 얘를 이제 F16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F16은 당연히 16 더하기 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만큼의 값이 16 플러스 A로 표현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둘을 더한 게 57일 때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쌤이 이 식을 여기 아래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 나오는데 여기 a가 있잖아. 그럼 더하면 3a일 거고 여기 상수항 1인데 여기 16 있으니까 더하면 17이잖아요. 근데 여기 57 있었으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57 돼가지고 상수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0은 하고 우변에 0 남겠지. 그럼 이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8 곱하기 a 마이너스 5는 0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할 a 값은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5랑 마이너스 8 중에 마이너스 8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된다는 것이. 그럼 이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와. 그럼 이때 a 값의 모든 값의 합을 s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s는 건데 얘를 제곱하라 했으니까 s제곱은 4가 될 거고 여기에 10 곱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40이 돼.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일단 나와 있는 fx라는 함수가 2보다 왼편, 2보다 오른편으로 정의가 나뉘는 구간 함수가 나와 있죠. 이때 이 합성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쌤이 합성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치환을 하는 습관을 갖자 했잖아. 그럼 봐봐. f 지금 fa의 값이 fa가 돼야 된대.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공통되잖아요. fa가 이 가로 안이 복잡하니까 내가 이만큼을 라지 x로 치환한다라고 하면 이만큼도 그냥 네모에 불과하니까 이제 라지 x로 치환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f하고 일단 뭐가 라지 x가 뭐가 될 때 찾으면 돼? 라지 x가 될 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fx라는 함수가요. 2x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으로 나뉘잖아. x가 2보다 작을 때와 2 이상일 때. 그러면 내가 풀 이 방정식도 따지고 보면 내가 취한한 라지 x가 2보다 작을 때와 이 라지 x가 2 이상일 때로 나눠서 풀면 된다는 거지.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fx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2 라지 x 그럼 플러스 2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x랑 같아질 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우변. 그럼 2 이상일 때는 f 라지 x가 여기 라지 x를 fx에 대입하면 되니까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7 라지 x 플러스 16이 x가 될 때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x 값을 구해보면 얘 이항시켜주면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인데 인수분해하면 완전제곱식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 되니까 이때는 라지 x 값이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취한한 라지 x가 누구였냐? 우리는 여기 있었던 f 스몰 x를 라지 x로 취한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도 되냐? 우리가 취한한 라지 x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또는 4가 돼도 된다는 거지. 즉 스몰 f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4가 되는 상황을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 식으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쌤이 이제 이 상황을 뭐로 해석을 할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건 지금 상황 자체가 내가 치환한 f 스몰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fx가 이렇게 4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여기 fx의 그래프를 문제에서 말해준 이 식대로 그려보는 거야. 그럼 fx를 내가 x축, y축에서 그리는데 일단 여러분이 느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함수는 구간 함수죠. x는 누굴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얘보다 왼쪽 오른쪽에 정의가 나뉜다는 거야. 여기 x는 2를 그렸어. 근데 얘보다 왼쪽이 이제 그리기가 조금 더 좁밥이죠. 함수가.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잖아. 그럼 y절편이 2고요. 이렇게 2고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얘보다 왼쪽에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잘리는 포인트를 보는 거야. 얘가 잘리는 포인트가 2잖아. 그럼 여기에 딱 2를 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 더하기 2에서 딱 6이 되겠죠. 2,6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6이라는 거지. 따지고 보면 2가 되기 전까지는. 그럼 얘보다 오른편에서는 2차 함수를 그릴 거거든. 근데 이제 2차 함수를 조금 더 정확히 그린다 치면 꼭지점을 아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라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으려면 대칭축을 먼저 찾아보면 봐봐. 대칭축이 얘가 이렇게 얘가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로 찾아지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b 하시면 4분의 뭐가 돼요? 7이 되죠. 그러면 x에 4분의 7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얘는 조금 칸이 없으니까 이건 쓸모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꼭지점의 y좌표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x의 4분의 7 여기에 넣으시면 되니까 얘를 y는 이라는 2차 함수로 봤을 때 x의 4분의 7 넣으면 4분의 7의 제곱이니까 16분의 뭐가 돼요? 49 될 거고 마이너스 7 곱하기 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되겠지. 그러면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2a분의 b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2분의 7이죠. 2분의 7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7이다. 그럼 얘 제곱하면 4분의 49인 거고 여기도 이제 2분의 7을 넣어야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4분의 49 빼기 2분의 49 플러스 16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통분해주면 4로 통분되니까 4분의 여기 49고요. 여기 2 곱하니까 98 되겠죠. 그럼 얘는 16에다가는 4 곱하시면 64가 될 거거든요. 그럼 49에 마이너스 49 해주시면 마이너스 98 해주면 마이너스 49 될 텐데 여기 뒤에 플러스 64 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15가 나오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15가 된다. 그래서 얘도 좀 연산이 쓸모가 없는 거니까 꼭지점 찾으려고 이 난리를 친 거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고요. 그럼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7, 4분의 15니까 얘보다 이제 오른쪽을 쌤이 그릴 거야. 근데 이거 나뉘는 포인트가 지금 2잖아요. 2. 그럼 여기에도 2를 넣어보세요. 2 넣으시면 4 빼기 14 더하기 16이니까 y값 딱 6 나오지. 그럼 얘가 지금 2,6을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그럼 얘보다 오른쪽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7이지. 그러면 2분의 7은 뭐 여기쯤 있을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15니까 여기 이쪽 플러스 2보다는 살짝 위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7이고 y좌표가 지금 뭐가 되고 있다? 4분의 15가 됐다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귀찮지만 정확히 그리려고 노력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y는 fx를 그려놓으면 아까 얻은 정보가 뭐야? y는 fx에 이 f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4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4는 생각을 해보세요. 4분의 16이죠. 그러면 y는 fx의 y값이 4가 될 때는 4분의 16이 될 때를 말하니까 4분의 15일 때보다는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6보다는 살짝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y는 4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에 교점이 몇 개 생겨요? 3개 생기죠. 그럼 여기에서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거지. 또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찾아야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아래로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교점이 여기에서만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에서만. 그럼 쌤이 아래쪽부터 찾아볼게.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왼쪽에 있었던 이 1차 함수와 만나는 포인트잖아요. 그럼 1차 함수식이 뭐였냐면 지금 2x 플러스 2였죠. 2x 플러스 2. 그러면 이 1차 함수식의 2x 플러스 2에 지금 y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찾은 거다. 그러면 얘 넘겨주면 2x는 마이너스 4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되잖아요. 즉 여기 x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 여기 x값이.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스몰 x값 즉 a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여기 위쪽에서 나오는데 자 봐봐. 여기 나오는 근과 여기 나오는 근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아이고 씨 이게 왜 여기 나오는 근을 쌤이 그냥 하나를 x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나온 근을 하나를 x2라고 해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 2차 함수의 가운데 대칭축인 2분의 7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될 거니까 이 x1과 x2의 가운데는 2분의 7이 될 수밖에 없잖아. 즉 x1과 x2의 평균이 2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은 x1 더하기 x2의 값은 7이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등장한 이 두 근의 합은 7이 되지 않냐는 거야. 즉 이거를 여기에서는 뭐 굳이 a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를 a1 뭐 a2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a1, a2 두 개의 값의 합은 7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 a값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그러면 뭐 a3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 또 여기로 치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선생님이 포인트로 그리는 여기요. 그럼 여기는 이제 y는 4와 이쪽 1차 함수가 만날 때라는 거지. 그럼 1차 함수식을 쌤이 써보시면 1차 함수식이 2x 플러스 2였죠. 그럼 우린 뭐도 지금 찾아줘야 되냐? 2x 플러스 2의 이 y값이 4가 될 때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넘겨주면 2가 되고 x값은 뭐가 되냐? 이제 1이 될 거라는 거지. 즉 여기 만난 지점에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의 x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선 얘를 a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문제에선 이때 x값을 그냥 a라고 표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a 값은 뭐가 된다는 거냐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떤 a4의 값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a 값은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a 값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을 구하면 이거 4개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7에서 마이너스 2 더해주면 5고 5에서 1 더해주면 6 돼서 문제의 정답은 6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